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꽤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자, 특히나 오늘 7시에 독일의 경제심리 판단이다라는 이제 그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는 개인들,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건전성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상당히 좀 신용도가 높은 지표예요. 그런 만큼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불어서 소매 판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로를 한 차례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시다 보면은요,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자, 이 물가 지수는 제가 항상 누누이 재차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가 지수, 물가 관련 지표,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좀 넘어가가지고 새벽 4시에 연방 예상 수지 역시 발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새벽 6시 35분에 API 주간 원재고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사실상 큰 흐름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독일의 7시 발표되는 경제심리 판단 지표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새벽 4시에 발표되는 연방 예상 수지 지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새벽 4시에 오늘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또 같이 진행이 되네요. 그런 만큼 현재 브렉시트의 그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로가 한 차례 또 흔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5일 차트 갑자기 없어졌네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한 차례 55.50달러 대마디 저항을 지지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58.50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그 북해 지역의 폴티스 파이프라인 즉 그 브렌트유 송유관 라인이 가동에 중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저께 그 5일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 포티스 파이프라인은 북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북해도 지역의 40%를 원유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약 한 2주 내지는 3주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공급의 차질 속에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뭐 7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소식이 뭐 보여지고 있네요. 브렌트유 한번 봐볼까요? 네, 브렌트유는 65달러, 네, 정정하겠습니다. 65달러를 돌파해서 65.55달러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가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유 뒤에도 또한 그 겨울을 맞아서 유가의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가 됐고요. 또 세계 경제 성장의 가속화 또한 수요 증가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어제 발표되었던 중국의 M2 사이즈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향후 중국의 원유 수요량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M2 사이즈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저번에 M1, 모니터리 1, M2, M3의 그 M3를 통해서 한 나라의 국가의 총 재화와 경제 규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M2는요, 실질적인 단기성,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제에 사실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을 M2라고 합니다. M2 사이즈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규모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 규모가 상승하면서 그만큼 추가적인 원유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제 내일 또 원유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한데, 그 전날에 오늘 새벽에 API 주간 원유 재고 지표 역시 발표가 되고요. 자, 원유 재고 지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꾸준히 원유 재고량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한 차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간 정제유 재고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가솔린 재고량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전통적 원유 생산 굴착기 숫자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달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죠. 아무리 오펙이 생산량을 줄였고 또 생산 감산 연장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작년 2016년에 비해서 올해 2017년의 생산량은 현저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한 차례 급락한다면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8점 대마디 강한 저항이 58.5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만일 이 58.50달러 돌파하느냐 혹은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결정짓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의 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중단, 그리고 갑작스러운 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즉 갑작스러운 이벤트성 상승이기도 하지만 이 이벤트성 상승이 어찌 보면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58.50달러가 돌파됐을 때 그때 추가적인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FOMC 성명을 두고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자, 특히나 자, 비트코인에 의해서 한 차례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의 가치가 한 차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많은 우려 심리와 또 거기에 또 복합적으로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우리 차세대의 통화가 될 것이다. 통화로서 이용이 될 것이다. 혹은 안전자산으로서 이용이 될 것이다. 뭐 말들이 많죠, 상당히.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적으로 미국 시카고 거래소 CME에서 정식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물론 시카고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그 당일 혹은 그 다음 그 해당 주는요, 그 가격이 상품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제까지 매수만 가능했던 그 종목 자체가 매도로서 수익이 내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대거 터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차례 눌려지면서 금이 다시 반전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주 금리 FOMC 성명을 통해서 금리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 2018년도에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의 그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금의 추가적인 하락은 1220 라인까지도 유지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하단 최선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저점에서 매도하지 말고요, 고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추세선 저항선에서, 즉 1265 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200틱 정도 위에서 매도 잡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파르게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하락했고요. 또한 브렉시트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탓에 한 차례 하락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일단은 이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길게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고요. 자, 이미 지금 현재 추세선 지지선을 뚫었기 때문에 추세선 저항으로서 다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1.180 라인에서
재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저희 지금 고점에서 편안하게 매도 진입 중이죠. 다시 한번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사실 저희가 세 틱 차이로 못 잡았어요. 여기서 매도 진입했는데요. 세 틱이가 네 틱 차이로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 기회는 있습니다. 1.180 라인에서 다시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P. 자, S&P 같은 경우에 전날 맨하튼의 폭발 사고와 전날 발표되었던 고용지표의 부진한 수치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발표되었던 구인 건수 상당히 부진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마켓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었죠. 자, 이러한 부진한 고용지표 수치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 출발했지만 IT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특히나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자, 아이폰의 수요가 대폭 증가가 되면서 애플의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어제 S&P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번 연도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00 라인까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분기 영업실적 그리고 4분기 영업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12월의 산타 랠리. 자, 12월 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승하는 그런 주가 상승 형태를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지금 미국 증시는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 금리가 인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 부양책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S&P는요 이번 주 금리가 인상되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2700 라인선까지요. 다만 추가적인 추세 신호는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신호, 진입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5일. 자, 58달러에서 돌파 나오느냐 마느냐가 지금 현재 향후의 추세 방향성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자, 일단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은요 고점 매도하겠습니다. 1265 라인에서 매도 진입되기, 유로는요 1.180 라인에서 매도 진입되기, S&P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